네,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네, 이번 주 서울은 4일여간 내려진 이 비폭우 때문에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가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고 또 이웃들의 자원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서울시가 긴급 복구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서울 지역 학생들의 교육 예산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네, 첫 소식은 서울시 의회의 교육청 추경 예산 보류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 서울시가 편성한 6조 3,799억 원의 추경 예산이 시의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처리하지 않고 미뤘는데요. 당장 2학기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학교 방역과 또 무상급식, 성면 제거를 포함한 학교 시설 개선 등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소유의 사태인 재정을 평생 공부한 학도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청은 가감한 발상과 적극적 행정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추경 예산은 3조 7,337억 원. 이 가운데 70%가 넘는 2조 7,191억 원은 기금 적립금액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처음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활용했지만 서울은 3조 가까운 금액을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시의회는 기금 적립보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강조해 예산 재편성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당론이 적용됐고 결국 서울시 교육청의 첫 추경이 유보돼 다시 논의키로 협의된 겁니다. 이번엔 2조 7천억이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다 기금하고 추경 편성됐다고 시비는 걸 수가 있는데 여하튼 현재로는 교육이만 지금 빠져 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조만간에 이렇게 원포인트라도 지금 심사나 간담회 하는 거로 가닥 잡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기금 적립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회 예결위 검토 보고서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정 수준에서 활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장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방역과 무상급식, 노후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다며 이달 내 통과되도록 추경 예산안 재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위 쪽에서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5, 16 이때 지금 개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방역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걸려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경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개발사의 사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물류시설 건립을 반대하면서 부지는 20여 년 가까이 나대지로 있는 상태인데요. 네, 서울시는 물류시설을 지화하는 내용으로 사전 협상을 완료하고 빠르면 이달 중 관련 입안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류창고는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 앞에 20여 년 가까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장안동 화물터미널 부지. 현수막을 내건 주민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그 자체를 하나 40년 전에 책정돼 있던 물류터미널 부지를 어디 딴 데다가 대토 부지를 한다든지 꼭 필요하다면 교통 해소 방안이나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는 걸 주민하고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지난해 말 부지 소유주 측은 이곳에 공공주택과 물류시설을 세우겠다는 개발 계획안을 냈고 서울시와 총 9차례에 걸친 사전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8일 동대문구에선 이에 대한 비공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약 2만 제곱미터 되는 부지에는 지하 5층, 지상 39층,
전체 5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물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중랑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서울형 키즈카페와 장안 2동 주민센터 청사 등을 공공기여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내용도 최종 협상안에 담겼습니다. 사전 협상에서 가장 관건이 된 것은 물류시설의 규모. 기존 계획안에서는 지하 5층, 지상 11층부에 3만 3천여 제곱미터의 물류시설을 구상했지만 물류시설을 최소화해달라는 동대문구의 요청으로 면적은 2만 2,800여 제곱미터로 축소됐고 위치는 모두 지하화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의 기준으로 제시된 1만 8천여 제곱미터보다는 높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조금 조정된 게 지하로만 지하 1, 2층으로 지금 들어가세요. 지상으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규모는 아니고 새벽에만 큰 차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형차들만 하는 걸로 계획이 아예 그런 식으로 계획이 아예 잡혀 있어요.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는 빠르면 이달 중 관련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대문구는 지구 단위 계획 열람 공고 전 주민 의견을 듣는 주민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년 가까이 낙후된 지역의 애물단지로 자리한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이냐 반대냐의 갈림길 속 주민 의견을 듣는 설명회 자리는 오는 9월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11대 서울시의회 1호로 접수됐던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반대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제 청원은 서울시로 전달됩니다. 이 청원에는 서울시가 국토부와 적극 논의에 나서달라는 주문도 있지만 현재 시기적 상황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일부 주민들이 태릉골프장 일대 주택 공급을 막아달라며 지난달 4일 접수한 청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서울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의 주된 내용은 개발로 인한 3가지 우려로 요약됩니다.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와 태강릉 일대 경관 훼손으로 인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세대수 증가로 인한 인근의 교통정체 등입니다. 또 서울시가 국토부 등과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원을 이송받게 된 서울시는 향후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이 일을 추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로 상대해서 국토부라든가 기타 환경부, 문화재청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뜻을 담은 제1호 청원에 대한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당장 국토부가 오는 9일 250만 호가 넘는 이번 정부 첫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물량 안에 기존의 태릉골프장 6,800가구가 포함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 포함이 될 경우 청원의 의미는 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진 태릉골프장과 태강릉을 이어서 전면 공원화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최근 종묘와 창경궁을 90년 만에 연결시킨 역사복원 사업과 개념이 같습니다. 태릉골프장은 태강릉과 같은 능구역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가운데도 도로를 내어 양분됐다고 합니다. 지하차도를 만들고 상부 구간을 녹지로 복원한다면 역사를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벌써 만 2년째 노원구의 주요 이슈로 남아있는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계획. 앞으로도 지역의 해묵은 논쟁거리로 남을지는 이제 다시 국토부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중구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구에 첫 입성한 김길성 중구청장이 BTV와의 대담에서 향후 구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을지로 세운지구 블럭 단위 개발과 또 신당역에서 약수역에 이르는 다산로 상가 고밀도 개발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을지로 세운지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세운지구는 사람, 건물, 숲이 어울리도록 구역별로 녹지를 만들어 빌딩과 녹지가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구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신당, 청구, 약수,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당역에서 약수역에 이르는 다산로 도로변 상가를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강남의 테란노와 같은 업무, 상업, 주거문화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업무 시설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또 주변에 이제 상가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개발이 되고 주거지도 이제 좀 나아지고 이런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다산, 장충, 회원동 등 남산고도 제한과 한양도성 등으로 받고 있는 개발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모아주택이나 신속 통합기획과 같은 제도를 활용한다는 보관입니다. 여기에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물 높이 상향과 각종 인센티브를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에서 이 높이로는 정말 곤란하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좀 올려주세요 하는 그런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 고도 제한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좀 달리 해가지고 그 높이도 지금 뭐 20m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명동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전망입니다.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는 뷰티 패션 융합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해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여름이란 계절에는 이 낮보다 이른 저녁 시간에 야외 활동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한동안 이 폭우 때문에 밤 산책이 좀 어려웠는데 주말에는 회복 단계여서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 해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요즘 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성동구, 성수동에는 길거리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 좋다고 합니다.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현장을 취재하셨는데 어떤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서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전해주실 내용이 성수동의 길거리 예술인데 보통 길거리 예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버스킹인데 이 성수동에선 어떤 길거리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지 이것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성수동을 찾는 사람들은 건물 벽이나 담벽, 공사장 가림벽에서 재미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길거리 그림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 그림 하면 벽화가 대표적인데 이 성수동에 이런 벽화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성수동에는 크기가 작고 소박한 것부터 대형 벽화까지 다양합니다. 유명인을 그린 것부터 호랑이나 숲을 형성하는 정통 소재도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작품들로 가게나 카페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길거리 그림들이 성수동을 찾는 이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피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이 말씀하신 개성 넘치는 가게나 카페에서 제작한 작품은 이 작품의 그림을 그린 작가도 알 수 있는 겁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작가를 알겠지만 보통 일반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알아낸 작가는 해외 작가로 조대입니다. 오브캄, 즉 극복이라는 제목의 백화인데요. 연무장길 32에 있습니다. 한 여성이 화를 사귀며 내면화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조대의 작품으로 보이는 그래피티가 근처 주택가 담에 더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6길 공사장 가림벽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을 그린 그래피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기도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최중까지 있어서 성수동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기 드라마로 지목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된 거리 작품도 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지인의 SNS 인증샷을 보고 알았습니다. 속초에 사는 분인데요. 그런데 사진 속 건물이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성수동 연무장길에 보았던 건물이었습니다. 리모델링 하려는 건물인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된 그림을 설치해서 방문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드라마 제작사나 방송국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림을 철거해서 영상에 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네, 앞서 전해주신 작품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거리 예술 작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작품들인지 추가로도 좀 전해주시죠. 네, 건물을 지으려면 가림벽을 설치합니다. 특히 길거리에 접한 가림벽은 공사가 완공되는 기간 동안 보통 3, 4년이 걸리는데 근처를 지나는 행인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가림벽에 아티스트 노보의 작품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MZ세대에게 유명한 작가라고 하는데요. 작가가 어린 시절을 성수동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붉은 벽돌 공장과 골목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온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뚝섬역 근처에 있는데요. 가림벽이 길거리 그림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벽화와 또 그림 작품에 대해 전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이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셨는데 실제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공사장 가림벽은 성동구를 홍보하는 그림으로 채웠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비슷합니다. 이런 공사장 가림벽이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 넘치는 벽화나 그래피티가 성수동이 문화예술도시로 자리 잡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이 늘어나는 성수동을 기대하면서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말 사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성수동 길거리 예술 작품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8월 15일은 광복을 맞이한 지 77주년이 됩니다.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해 강북구 수유리에 합장된 광복군 선열 17위의 유해를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했는데요. 오랜 시간 국립묘지 안장을 기다렸던 후손들은 국립묘지 이장을 반기며 예우를 갖췄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광복군 합동묘소에서 제례가 진행됩니다. 독립유공자 17위가 안장된 합동묘를 이장하기 위해 위령제가 열린 겁니다. 정부가 강북구 수유리에 안치된 독립유공자 17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장하기 전 예우를 갖춘 행사입니다. 국가보훈처와 서울북부보훈지청, 강복군 기념사업회,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해 이장 현장을 지켰습니다. 17분이 모두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되고 대전 현충원으로 그 이장하실 준비가 이제 갖춰졌죠. 그래서 이 17분 모두를 한 분 한 분 대전 현충원에 따로 묘소를 만들어서 모실 예정입니다. 곧바로 합동묘소 파묘가 이어졌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 젊은 나이에 광복군으로 활동하다 순국한 17명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겁니다. 후손들은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날리고자 오랜 시간 국립묘지 안장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광복군 합동묘가 국가관리묘역 첫 사례로 지정됐고 광복 70년이 넘은 올해 국립묘지 이장이 성사돼 새로운 역사 기록을 남기는 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옮겼어야 되는데 그거를 77년간 미뤘다가 군인으로서의 예우를 해주시니까 진짜 감사할 뿐입니다. 예. 광복군 17위 유해는 식별 과정을 거쳐 운구를 서울과 대전 현충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역사회와 후손들이 관리해온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표지석 등을 설치해 역사 현장으로 남게 됩니다. 70년 만에 선조의 희생에 빛을 발하자 유족들은 아쉬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집안에서는 뭐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잊혀져 가는 것 같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 광복 이게 해봐야 참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게 좀.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설 가운데 한 곳, 바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 광장이 다시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재구조화 공사 1년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건데요. 이 광화문 광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광화문 광장에서는 수많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노동자 등의 외침이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집회에 주무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그렇게 민의를 대변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에게는 관광 명소로도 유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 등은 외국인은 물론 국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옷이 흠뻑 젖는 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아이만큼 신났습니다. 터널 분수와 한글 분수 등 다양한 수경 시설은 8월 한낮 물놀이장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일단 여름이니까 분수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작년에 공사하기 전에 왔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되게 넓어지고 좋아진 것 같고 되게 뭐 많이 생겼네요. 뭐가 할 수 있는 게. 푸르른 녹지 공간은 남녀노소 모두의 휴식처입니다. 곳곳에 식재된 수목은 그늘을 만들고 그 아래 쉼터는 도심 속 여유를 만끽하게 합니다. 사원부 문터 등 옛 선조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역사 공간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광화문 광장을 연출합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여기 다닐 때 차가 막혀서 좀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광화문 광장 개장했다고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했던 게 확 사라질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아무래도 좀 앞에 와이프가 얘기했지만 그 차가 다니는 그 통행을 좀 막아서 약간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광장에서 이제 시민들이 좀 즐길 것도 많고 또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 같아서 또 기쁘기도 합니다. 예. 광화문 광장이 이렇게 새로 태어났습니다. 재구조화 공사에 들어간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재구조화 추진 당시 차량 정체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큰 탈 없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첨예한 찬반 논란과 정치적인 상황들이 맞물려 복잡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어려운 과정을 거쳐 드디어 개장하는 오늘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문화와 놀이,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편됐습니다. 웅장해진 광장은 더 많은 시민을 품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기 충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재개장은 광화문 광장의 변화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과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개장을 기념해 열린 다채로운 공연은 앞으로 광화문 광장이 선보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예고했고 미래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광화문 광장에 우리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 환희와 비통, 희망과 절망, 시민들의 온갖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바로 광장입니다. 이제 20년 뒷주음에 도심 항공교통까지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 그 미래에는 이곳 광화문 광장이 역사성을 오롯이 담고 있는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가족과 연인과 지인들과 늘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꿈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꾸어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자, 서울을 대표하는 시설 가운데 하나인 광화문 광장. 새 옷을 갈아입은 이곳이 다시 시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서울 대표도서관 사업부진의 구유지와 이 동대문 구민회관 내 시유지를 맞교환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시의회에서는 이 부지 맞교환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갑질이라는 논란 속에 이 동대문구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손해를 보고라도 이 토지 교환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연면적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 대표도서관 조성 계획을 내놓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착공 예정이었던 이 사업. 하지만 착공 시점은 2024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는 서울시와 동대문구 사이에 해결해야 할 부지 교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 갑질 행태를 지적한다며 부지 맞교환 문제에 대한 의원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 그걸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유리한 기준으로 바꾸는 일은 용납하기 어려운 불공정 행위이고 갑질입니다. 서울 대표도서관 사업 부지 내에 자리한 구유지 2,979제곱미터와 동대문 구민회관 내에 자리한 시유지 3,550제곱미터를 교환하는 데 대해 지난해 6월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감정평가 환산 차액이 구유지가 47억 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나오자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바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2022년 4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구가 받게 될 차액은 2억 4천만 원. 감정평가냐 공시지가냐 교환 방법을 둔 갈등 속에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동대문구 간 토지 교환에 대한 최종 협의가 지난 7월 이미 이루어졌고 다음 달 이에 대한 협약을 맺을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을 지체하는 것보다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대토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자치단체 간에는 개별 공시지가로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부지 교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자치단체가 사실 서로 어떤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땅들인데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토지 교환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과 동대문 문화예술회관 신축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오는 8, 9월 중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교환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여름방학이지만 이 지역의 학생들은 학교 대신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공부로 매우 분주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고 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청소년 마을 식당이 도봉구 도봉 1동에 들어섰습니다. 지역의 단체나 주민들이 후원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카페에 들어옵니다. 여럿이 자리를 잡고 앉은 사이 무료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눕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봉 1동 청소년 마을 식당입니다. 매주 월요일 방과 후 수업이 끝난 3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는 도봉 1동 청소년들의 돌봄 공간입니다. 학생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보드게임 등 다양한 대면 놀이도 즐깁니다. 온라인 게임 대신 친구와 소통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청소년들의 명소입니다.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지금 애들이랑 놀 수도 있고 간식 같은 것도 무료로 줘서 좋아서 오는 것 같아요. 일단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베풀면은 좋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가끔은 자리도 없어가지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은데 친구들이 추천해줘가지고 걔들이 기다려서 같이 먹기도 해가지고 친구들도 되게 많이 오고 친구들을 추천해서 오면 같이 와서 같이 수다도 떨고 같이 보드게임도 하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도 추천해서 가끔 먹어요. 청소년 마을식당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만 구청 예산 지원으로 운영됐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 등 자체 후원 형태로 청소년 간식을 지원하고 동별 마을교육 공동체 공모사업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식당 운영이 쉽지 않지만 카페 운영진이 쉬는 하루, 장소를 지원해주고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봉사의 손길을 내밀어 청소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치활동을 배우는 또 다른 배움터입니다. 청소년 마을식당은 특별히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냥 쉼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공간들이 사실 지역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대신 스스로 친구와 놀이하며 교우 관계도 배우는 청소년 마을식당.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청소년들의 돌봄 명소를 지켜주는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매주 보도하는 기초의회 연속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네, 지역의 기초의원들도 해외를 순방하는 국외 활동과 또 국내 비교 시찰이 의정 활동에 포함됩니다. 네, 그런데 해외나 국내 연수에 대한 예산 집행과 심사, 이 외유성 관광 일정, 그리고 부실한 보고서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울과 인천 지역 기초의회의 국내외 연수 활동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기초의회 해외 연수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국외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해외 연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해외를 다녀와서 15일 후에는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공개하는 등 원칙을 정해놓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8대 기초의회는 해외 연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2019년 공개된 연수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서울 도봉구의회는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다녀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했는데 일정만 있을 뿐 현장 보고서 내용은 없고 방문 기간 인증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같은 해 인천 동구의회 해외 연수 보고서도 마찬가지. 도봉구와 같은 영국 트루먼 브루어리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엔 해당 지역 위치와 사업 내용 등 인터넷 검색 정보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보고서는 더 심각합니다. 2012년 싱가포르 등 해외 방문한 보고서가 5년이 지나 게시됐습니다. 보통 한 달 내 공개할 보고서가 대부분 해를 훌쩍 넘기고 공개된 겁니다. 인천 강화군의회는 지난 2018년 일본을 방문한 사진만 있을 뿐 계획서나 보고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해외 연수 보고서, 더 심각한 문제는 해외를 다녀온 해당 의원들이 보고서 자체를 직접 쓰지 않는 의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행했던 직원들이 이거를 쓰는 어떤 대리해서 쓰는 이런 관행이 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거를 빨리 좀 끝내기 위해서 좀 표절하고 짜깁기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1인당 수백만 원의 주민 열세로 국외를 방문하지만 정작 의원이 해야 할 보고서도 제대로 안 쓰니 외유성 강강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출장에 대해서는 다 심사를 받도록 해야 되고 또 심사 기준을 좀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자 누구랑 같이 가는지 그리고 언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떤 경우에 이게 외유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 해당될 경우에 배제시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외유성 해외 연수 탈피에 나선 일부 기초의회도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는 지난 2019년 국외 출장 규칙안을 새로 제정하고
해외 연수 내용을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보고의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관악구의회는 서울기초의회 최초로 정례 본회의장에서 해외 연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계양구의회가 국외 연수 관련 조례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해외 연수 절차 자체를 까다롭게 하고 심사와 사후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기준을 바꾼 겁니다. 서울 서대문과 인천 계양구의회 모두 국외 연수 심사위원 구성에 민간위원 비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구의원이 포함된 이른바 셀프 심사를 맡고 해외 출장 목적에 맞는지, 과거 동일한 기관 방문이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한 겁니다. 이처럼 기초의원 해외 연수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의정 활동이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알기 쉽게, 지역 주민들이 듣기 쉽게, 그래서 외국의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방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어떤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공무연수를 제대로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 열세가 쓰이는 기초의회 해외 연수. 외유성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철저한 검증은 물론 기초의원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비교 시찰 등의 국내 연수 역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어디든 갈 수 있어 이 비교 시찰이라는 명목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대호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서울의 한 기초의회 의원들은 비교 시찰이라는 명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국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연수의 일정표입니다. 탐방과 관람 등의 일정이 많습니다. 이 일정표를 본 다수의 전문가들은 상당수 일정이 단순 관광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기초의회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같이 가지 않았던 한 동료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으로 바람 쐬고 온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서울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2박 3일 일정으로 거제와 통영 등 국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지방선거에서 떨어진 기초의원들이 다녀왔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걸까? 국내 연수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해외 연수라 불리는 공무 국외 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기 전에 반드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녀온 뒤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 등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 연수는 이런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동대문구의회와 관악구의회, 강동구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가 교육연수와 관련된 조례에 비교 시찰을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를 거치거나 사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규정은 없고 참여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부터 좀 사후 보고까지 좀 주민들한테 공개가 돼야지 좀 더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한 좀 국내 연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단순 관광 성격의 일정을 미리 거를 수 없고 사후 검증도 안 됩니다. 기초의회의 국내 연수는 베일에 가려졌다고 봐도 무방한 이유입니다. 국내 비교 시찰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가 필요한데 차제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사전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초의회 스스로 관광 성격이 아닌 실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국내 연수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조례를 통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주의 원픽입니다. 네, 사라져가는 향토 민요, 우리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박물관인 서울 우리 소리 박물관.
이 향토민요 아라리에 담긴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특별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우리소리박물관 특별전 아라리 우리의 삶이 아라리요는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하여 아리랑의 원형인 향토민요 아라리를 조명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아라리는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노랫말이 풍부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가사에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옛 사람들의 생활사와 정서를 탐구하기에 매우 좋은 자료들입니다. 눈이 올란지 비가 올란지 억수야 정마가 절란지 만수산 검은의 연기가. 이 아라리는 강원도 정선군 열양리의 처녀와 유천리의 총각의 안타까운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특별한 서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과 사랑을 애절하게 풀어놓은 노래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거듭 불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달 같은 우리 오빠는 대동아 전장을 갔었는데 아라리가 지닌 주제 가운데 하나로 민족적 정서를 들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아라리는 한민족의 슬픔과 기쁨을 두루 담아 이어져온 노래인데요. 이 가사는 국토 분단의 민족적 기운을 한탄하면서 남북 통일을 염원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살면은 몇백 년 살아서 정춘에 놀아보세 어리어리 스리스리. 전시에서는 아라리의 가사가 지닌 감정과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노랫말을 주제별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전시를 통해 사람들의 애환과 정서가 녹아있는 향토민요 아라리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2일 서울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다시 심의한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 이 본회의를 열어서 이 교육청 예산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2학기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있는 만큼 올해 교육청 추경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정당 싸움이 아닌 합리적인 교육 정책부터 검토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가 우선됐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